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파이널 정리 민법 파리타임 제42강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불능을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누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불능은 갑에게 만약에 제주도 별장이 있어요.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돈 줄 의무는 불가능히 나올 수 없죠. 근데 별장은 지구상에 하나라 이 별장이 없어지면 별장에 넘길 채무가 이 불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이 없어지면 갑은 별장을 죽어도 소유권 넘길 수 없죠. 그래서 이 매도인 채무가 불능이 나오게 됩니다.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겁니다. 갑은 죽어도 별장 못 넘기죠. 갑은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왜 안 줍니까? 경우를 따져봐야 되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 없으면 돈 안 줄 것이고 을 잘못으로 별장 없어지면 돈 줘야겠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535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 유효일 때는 채무자에게 규칙사유, 고유가시 있는가 봐야 돼요. 그럼 채무자는 매도인 갑 쪽입니다. 아까 을 쪽은 불능이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근데 매도인 쪽만 불능이 나오니까 여기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불능에서만 그래요. 그럼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유가시 있으면 이행불능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갑잘못으로 불능이 됐죠. 그럼 가서 대가리 때려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별장이 없어지는데 갑에게 잘못이 없네요. 그럼 위험부담을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을도 잘못 없다면 돈 줄 의무를 면하고, 갑에게 잘못 없죠. 근데 만약에 내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돈 줄 의무를 이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능과 위험부담을 제가 나란히 있었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있을 때만 나오고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없다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네요. 수용당한 건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유가실이 없죠. 그럼 이때는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달라요. 자,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과실이 있는 자가 과실 없는 자에게 책임지는 것이고, 이건 계약이 체결됐어야 인정됩니다. 계약이 체결도 안 했다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올 수 없습니다. 원시적 불능 예를 들어봐요. 갑에게 제주도 별장 있는데 을과 매매 계약을 8월 1일 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별장은 며칠 전에 이미 없어지고 없어요. 매매 당일 갑은 이행할 수 없죠. 이미 불가능이게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매도인은 계약 당일날 별장이 그저께 없어졌다는 걸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어요. 반면 매수인은 매매 장소에 나왔단 말은 별장이 없어진 걸 전혀 몰랐다. 선이 무과실이니까 와서 매매했겠죠. 매수인은 별장이 없어진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유효로 신뢰하고, 이제 기분 좋죠. 드디어 제주도에 별장을 사게 됐어요. 기분 찢어집니다. 집에 오는 길에 잔금 대출 받고 커튼까지 싹 주문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파티하는데 갑에게 전화가 왔죠. 저 재석은서 어떨까요? 우리 왜 그러세요? 갑이 말 읽지 못합니다. 우리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별장이 그저께 없어졌대요. 우리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서 진작 말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대출 받고 커튼 샀잖아. 다 책임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이 무효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유효로 신뢰하고 괜히 들인 돈, 그 신뢰이익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갚으면 되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손해가 있고
커트는 이제 필요 없죠. 이걸 이행이익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처결상 과실책임이란 두 사람의 상태가 달라야 돼요. 한쪽은 과실이 있고 한쪽은 무과실이야 이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계약처결상 과실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란 말은 성립했어요. 성립도 안 하면 무효가 나올 수 없죠. 성립했을 때 계약처결상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 네, 후발주 불능은 채무자 매도인 기준입니다. 네, 갑별정 을가 매매했죠. 8월 1일 날. 근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8월 1일부터 며칠 후 후발적으로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계약은 유효가 되죠. 근데 갑의 고유가실로 없어졌어요. 그럼 이행불능이죠. 갑이 잘못했으니까 와서 을은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갑별정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며칠 후 후발적으로 소실돼서요. 근데 이때는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자연재해 같이 낙뢰, 태풍, 지진 등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럼 후발주 불능인데 먼저 갑에게 고유가실 없죠? 그러니까 유효부담이에요. 항상 우리가 을이 되라 했습니다.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줘야 될까요? 낙뢰, 태풍은 을 잘못 없죠. 을은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매매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같은 거 줬다면 당연히 반환 받아야 되고 을은 돈 10원을 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갑은 상대방 을에게 이행 청구 못하고 오히려 받은 계약금, 중도금 같은 거 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세 번째,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토지를 을과 매매했어요. 근데 을에게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으로 국가에 수용당했습니다. 그럼 수용은 매도인 갑 잘못 없어서 유음부담입니다. 그럼 을은 돈 10원을 줄 필요 없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하고 여기도 갑은 오히려 받은 계약금, 중도금 같은 거 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위쪽하고 똑같네요. 여기 위쪽 2번 낙뢰 태풍도 갑을 쌍방 책임 없고 3번 수용도 갑을 쌍방 책임 없으니까 이게 위쪽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3번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없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을에게 또 다른 권리를 인정합니다. 을은 원래 매매대금 주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보상금으로 변하면 을은 원래 주기로 한 매매대금 주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그 수용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거지 자동 기록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을은 반대급부 이행해야 돼요. 즉 원래 주기로 한 매매대금 주고 토지 대신 생긴 대상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수용당한 건 매도인 갑에게 고유가시 없으니까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자, 네 번째 항상 매도인 갑이 기준입니다. 갑별정을 을과 매매했는데 이행하기 전에 후발적 소실됐는데 이번에 을의 고유가시로 써졌어요. 그럼 항상 채무자 갑이 기준인데 갑 잘못 없죠? 그럼 유용부담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잘못으로 별정 없어졌으니까 을은 돈 줘야겠죠. 갑은 돈 달라고 상대방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양도세 같은 건 갑이 안 내게 되죠. 갑은 매매대금 다 받지만 등기를 안 넘기니까 갑은 양도세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안 내게 돼요. 그건 을에게 돌려줍니다. 을 불쌍하잖아요 지금. 을은 돈은 다 줘야 되는데 별장을 못 받기 때문에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 안 내는 이익이 있다면 채권자 을에게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5억에 사서 오늘 7억이 팔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2억인데 등기를 안 넘기니까 2억에 대한 양도세 안 내게 된 거 을에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갑과 을이 별장 매매하고 이행기를 정했어요. 이때 갑은 등기 넘기고 을은 돈 주기로 했는데 이행기가 왔습니다. 근데 갑은 등기 서류를 교부했는데 채권자 을이 돈을 준비 못해서 채권자가 지체에 빠졌습니다. 을이 돈 안 주면 갑이 등기 서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며칠 후 별장이 소실됐는데 갑을 쌍방 책임 없는 낙뢰, 태풍, 지진 등으로 없어졌습니다. 갑집이 없어졌죠. 갑은 열받죠.
이행기 때 을이 돈 준비했다면 이날 을집이 날아갔는데 채권자 을이 지체하는 바람에 갑집이 날아갔죠? 그럼 갑은 쫓아가서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양도세 안 내게 되니까 그건 을에게 상환합니다. 즉 5억이 사서 오늘 7억이 팔아요. 갑은 7억을 다 받지만 양도 차익 2억에 대한 양도세를 안 내게 되니까 그 이득은 채권자 을에게 상환합니다. 을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불능이 시험에 나오면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여기 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을이 먼저 잘못했죠. 그러니까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널 정리 보세요. 먼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효 불능에 적용되고 매도인과 상대방 상태가 달라야 돼요. 한쪽은 과실이 있고 한쪽은 무과실일 때 무과실인 자가 과실이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무효일 때는 실례익 배상이에요. 이행액 한도에 총괄합니다. 일단 5번부터 계약 체결상 과실은 체결됐어야 돼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도 안 했다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 면적이 저같이 180평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계약 면적이 200평이다. 예를 들어 써보세요. 그러니까 200평을 매매했죠. 계약했죠. 알고 보니까 20평이 부족하네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입니다. 유효. 20평 부족하면 유효예요. 그럼 20평 가격을 깎으면 되겠죠. 유효이기 때문에 이렇게 20평 감액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효, 원시효 불능 무효일 때 나오죠. 근데 이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무효일 때 나오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유효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효일 때 나와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후발주 불능은 채무자에게 잘못했으면 이행불능이고 가서 대가리 때리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쌍방 책임 없다. 낙례 지진. 그러면 상대방 매수인 잘못 없으니까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하고 오히려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다 반환합니다. 수용도 2번처럼 쌍방 규칙 사유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 못하고 오히려 받은 계약금 다 반환합니다. 근데 수용에서는 법이 없지만 우리 법원은 매수인은 반대 채무 이행하고 즉 원래 주기로 한 매매대금 이행하고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능이 채권자에게 잘못했네요. 그럼 채권자 매수인 상대방이 채권자가 돈 줘야 되니까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 면함으로써 양도세 안 내겠다면 그건 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에 채권자가 먼저 잘못했죠. 그리고 불능이 되면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채무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양도세 같은 건 채권자에게 상환합니다. 자, 불능은 잘 보세요. 잘못 있으면 책임져요. 채무자 잘못했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여기 둘 다 잘못 없죠? 특히 매수인 잘못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 못하고 매수인에게 받은 돈 다 돌려줍니다. 여기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고 여기 채권자가 먼저 잘못했죠? 그러니까 상대방 채권자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합니다. 이제 문제 풀면 간단합니다. 자, 34의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했으나 그 후 갑채무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네요. 누가 잘못했는가 안 나왔네요. 자, 옳은 겁니다. 자, 기억 갑채무가 쌍방 규칙 사유 없이 금, 태풍, 지진 등으로 불능이 되면 이미 대금 지급한 을은 을 잘못 없죠. 돈 괜히 줬죠?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갑채무가 을의 기축사유, 그럼 을 책임져야지. 을의 기축사유로 불능이 되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리을, 을의 수령지체, 그럼 을이 책임져야지. 을이 먼저 잘못했죠. 책임져야 돼요. 쌍방 기축사유 없이 갑채무가 불능이 되면 갑은 을 책임져야 돼요.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아무튼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면 됩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파이널 정리는 민법 정가정 총 55개 주제를 딱 24페이지로 정리한 초초 핵심 유학집으로서 이것으로 기출문제 다 풀 수 있고 충분히 8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PDF 파일로 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세 가지 잘 적어주세요.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보내드리니까 주소 잘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민법 꼭 적으시고 파이널 정리 꼭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